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다툼을 벌이다가 집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결국 법정으로 끌고 간 울산시 의회 의장 선거가 염천 더위를 지나면서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의장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이성용 의원이 의장직 사퇴 후에 재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단 말입니다. 이를 두고 법리 해석이 분분한데요. 오늘 이런 얘기들로 이슈타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울산매일 뉴스룸 김지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울산시의 갈등 양상이 뭐 점입 가경 이건 들어갈수록 이제 볼만한 경치가 계속 나오면은 점입 가경인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전 투구라고 해야 되나 예. 갈수록 한심합니다. 한심한 예, 거. 갈수록 예. 한심합니다. 험한 이게 말은 못하고. 예, 울산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내용, 소송전 이 불똥이 결국은 의장 사퇴 자격 논란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거든요. 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의장 직무가 정지된 이성영 의원. 이 이성영 의원이 느닷없이 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 느닷없이. 예, 느닷없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장도 아닌데 무슨 사퇴냐? 예. 내가 왜 의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전 투구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예. 참, 점잖은 김지영 이사가 진흙탕의 개싸움, 이전 투구라는 말까지 쓸까. 하여간 명분이 서지 않은 일로, 볼성사납게 싸우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장 직무대리가 방망이를 안 두드리면 이성용 의원이 사퇴도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일단 김종석 직무대리가 사퇴서를 낸 이성영 의원을 향해서 예. 의장이 아니라서 사퇴할 수 없다. 이런 불가론을 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6일의 일인데 이성영 의원이 시의회 사무처에 찾아가서 직접 의장 사퇴서를 제출을 했는데 예. 그리고 곧장 의회 프레스센터에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혔거든요. 뭐라고 예. 했냐면 네.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지만 하루빨리 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예. 더 이상 혼란과 공백을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사퇴서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퇴서를 처리해야 할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완전히 딴 생각이거든요. 예. 어떤 생각이냐면 이 의원이 의장 사퇴 자체를 낸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예, 예, 이런 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라 하냐면 법원이 인용한 결정 자체가 직무 정지가 아니라 선출 결의 효력 정지다. 예. 선출을 결의한 것이 효력이 잘못됐다. 이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의원은 잠시 의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평의원 신분이고 따라서 의장직을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사퇴서 처리를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할 수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네. 사표서를 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뻘쭘하게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전혀 물밑 조율도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울산시 의회가 무슨 물밑 조율이 되겠습니까? 그런 예. 게 전혀 없죠. 예. 직무 대리를 하는 분이 뭐 누가 알려줬겠지만 법을 참 많이 안 해요. 결국 이런 부분은 의장 재선거를 계산하고 있는 안수일 측 그리고 이성용 측의 기싸움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기상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간 지대에서 그걸 이제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 쪽이 예. 이제 직무 대리나 사무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하. 지금 묘한 상황입니다. 묘한 상황. 특히 이 사단은 결국 자리 다툼에서 비롯됐으니까 예. 이 싸움의 과정은 결국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서로의 신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이성용 의원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은 됐는데 예. 선출은 됐는데 무효폰 논란으로 경쟁 후보였던 안수일 의원이 낸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예. 이게 법원에서 인용하면서 복잡해졌거든요. 예, 예. 복잡해졌는데 네. 법원 결정으로 이 의원이 의장직을 내려온 상태라는 거는 그까지는 상황이 딱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 이제 이번에 의장식 사퇴라는 새로운 카드인데 예. 의장 사퇴를 결정한 배경이 뭐냐?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예. 그리고 또 안수일 의원은 또 탈당을 했거든요. 예, 예. 탈당의 또 배경이 뭐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예. 두 이야기, 그 사퇴서를 낸 것
탈당을 한 것, 이게 다 배경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배경은 결국은 어디로 결론이 모아지느냐 하면 의장직을 하겠다는 거죠. 의장직을 하겠다는데 이제 결론이 가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분의 어떤 내심, 네. 속내 이런 건 사실은 뭐 명약관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다 네. 보입니다. 속이 보이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사퇴서를 던지거나 탈당을 한 것은 결국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의장 선거를 하게 되면 네.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의장직을 놓고 집요하게 무너지고 있는 분이 갑자기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이건 또 뭔가 싶은데, 자, 안소일 의원의 탈당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뼛속까지 국민의힘인 분인데 깊은 뜻이 있는 겁니까? 얄팍한 뜻이 있는 겁니까? 뭐 깊은 뜻은 그냥 의장하겠다는 거죠. 예, 의장하겠다는 것의 깊은 뜻은 아니네요. 의장하겠다는 것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 울산시의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선거 자체가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분이 바로 안소일 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소일 의원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용해가지고 일단 이승용 의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잖아요. 예. 그까지는 일단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자진 탈당을 했는가 네. 궁금해 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자체에서 지금 안수일 의원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으니까 예. 이 징계 절차가 굉장히 코앞에 와다 보니까 바로 사퇴를 했고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자동 종료되고 예. 안 의원이 당의 중재나 징계 등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의장 재선처를 놓고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서 예를 들어 내가 의장에 다시 도전하든지 말든지 이거 다 네. 뭐 당에서 간섭을 눈치를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안수일 의원은 탈당의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신에게 옥죄에 있던 것을 풀어냈다. 예.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기자회견으로 자기 그 할 얘기를 또 하던데요. 자기가 이제 탈당의 변을 통해서 민정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국민의힘에 몸담았다. 40년 됐나요? 네. 그러니까 뭐 뼛속까지 예. 국민의힘 맞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탈당의 결심을 한 데 대해서는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으로 해서 많이 힘들었다 스스로. 그리고 좀 홀가분해지고 싶었다. 이 홀가분해지고 싶었다는 게 사실은 예. 뭐 마음의 홀가분도 있지만 당의 어떤 징계 압력이나 압박. 이런 데서부터 좀 홀가분해지고 싶었고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시민 여러분께 참 그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도 담아서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내는 조금 더 풀어야 되는 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네. 당에서 이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을 다 봤단 말입니다. 네. 추이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진정 어린 사과라든지 이런 걸로 볼 수 있느냐. 예. 또 다른 속내가 있지 않느냐. 예, 예. 네. 그 속내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예. 속내가 궁금한데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 속내는 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당의 징계를 받게 되면 예. 의장으로 도전하는 것이 힘들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닌가. 뭐 이건 제 짐작입니다. 예. 네. 자, 힘들어서 좀 홀가분해지고 싶어서 탈당을 한다. 꼭 그런 건 아닌 듯 싶은데, 자, 어쨌거나 40년간 몸담았던 당을 탈당해서 본인은 좀 홀가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은 더 복잡해졌고,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여러 얘기를 합디다마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 탈당 기자회견 기억하세요? 자리에서 기자들이 막 물었거든요. 예.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이거 취하하실 겁니까? 이제 뭐 탈당도 하고 이랬는데 취하하셔야죠. 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면은 아니다 계속 진행한다. 예. 이건 뭐 계속 간다. 이거는 탈당과 의장직 연계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사실은 숨기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소송 취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많은 규칙이나 규정, 예. 오판, 부정 이런 게 얼룩진다면 시민들이 앞으로 시의회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예. 또
지방 자체의 근간도 무너지게 된다. 이거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건 소송은 계속해야 된다. 또 당을 떠나더라도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준수하는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은 계속해야 된다. 예. 결국 절차의 문제, 법규제정의 문제를 원칙으로 강조하면서 이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 결국 이 본안 소송의 끝자리에서 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신이 한 번 더 시의회 의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그 예.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예. 우리가 복잡한 일을 놓고 고민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참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생 잔뼈가 굵은 당을 탈당하는 게 참 정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공천을 못 받거나 당에 누를 많이 끼치는 짓을 했을 때 제명되지 않으려고 선수를 쳐서 탈당이라고 하는 수순을 밟는 건데 안수일은 자진해서 탈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급하게 탈당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네. 보이고 사실은 그 뭐 탈당이 예고된 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탈당선은 하루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주재로 시도별로 시도당 위원회 회의가 열려가지고 예. 울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징계를 확실히 하고 네. 분명하게 어떤 짚고 넘어가자. 이게 한동훈 대표의 의지였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서범수 사무총장, 김상욱 시당위원장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모아갔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시당에서 지방의회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민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안수일 의원에게 바로 전달이 됐겠죠. 예. 됐으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최선의 방안은 탈당이다. 음흠. 그래서 탈당 카드를 던진 것이고 네. 이 탈당 카드를 던지게 되면 일단 징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예. 사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네, 네.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진 탈당하는 거. 예, 예. 그러다가 자진 탈당했다가 한 1, 2년 지나고 다시 복당하는 그렇습니다. 거. 예. 정치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천하의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서범수 사무총장, 뭐 김상욱 시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이거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고 확실한데 확인할 방법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재밌는 얘기. 예를 들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조사특위가 이 울산의 어떤 시의회 사태를 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조사는 했거든요. 예. 기본적인 조사를 했는데 예. 그동안 조사를 벌여보니까 안수일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들이 예. 의원총회에서는 의장 후보로 결정된 이미 당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예.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성용 의원을 이번 후반기 의장으로 밀자 결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이성용 의원한테 다 나는 투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11대 11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뭐 이광현 앵커가 찍었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성용 찍었다. 이래 되니까 이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안 의원을 찍었다고 가정해도 안 의원 본인을 제외하고 최소 8명이 예. 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안 의원에게 투표했는데 이걸 싹 입 닫아 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한 사람도 절대로 나는 시당의 그 어떤 입장에 대해서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예. 따르지 않은 적이 없고 나는 그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건 누구도 안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참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예. 11대 11이라는 게 엄연히 지금 눈앞에 나와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한번 대볼까?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네. 정치하는 분들하고 많은 토크를 해봤거든. 예.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도 속입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심증은 갔는데 물증 없고 확실한데 확인할 방법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성용 의원의 사퇴에서 말이죠. 직무대리가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현재 시의회 사무처가 이성용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정식으로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시의회에서 사퇴서를 받기 위해서는 의장 직위를 가진 의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의장 직위를 가진 사람이 김종섭 직무대리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 사퇴서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 접수 도장을 찍지 않으면은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직무대리는 그걸 못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권한은 지금은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본회의 그래가지고 이제 접수도 안 됐고 예, 접수가 예. 안 됐으니까 자연히 그렇죠. 의장 사퇴 문제는 또 본회의에 들어가고 의결을 거쳐야지 하는데 이게 최종 처리되는 상황인데 네. 안건으로 접수도 안 되고 승인도 안 된 것을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도 다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리고 시의회 사무처는 의장 사퇴와 관련한 질의를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안전부에도 하고 뭐 법원에도 해보고 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뭐라 하냐면 야, 너가 시의회에서 너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걸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법원에 문의하니까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법원은 판결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 뭘 자문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법원에 문의한 결과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울산시의회 사무처는 뭐 말빨이 안 먹히게 돼 있고 법률 공문들이 천지에 많이 있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나요?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 이제 이번에 사무처가 인사를 했고 예, 예. 이제 새로운 분이 와서 이제 어떤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처가 입법 법률 고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지만은 네. 김종섭 직무대리와 이성용 의원의 주장처럼 해석이 딱 반반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명문화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의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 뭐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기 때문에 이건 예. 사실은 뭐 누가 뭐라 해도 김종섭 직무대리에게 칼자루가 씌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 직무대리가 예. 과연 어떤 공정한 잣대로서 지금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깨어진 우유병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근데 이럴 바에는요, 좀 일찍 사퇴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성용 의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때 조금 더 뭘 했더라면 이거는 예. 정말 예. 가정법이고. 예. 지금 하나만 한 소리예요. 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울산시 의회라는 이 기초단체, 그러니까 광역단체의 민낯을 그대로 전국에 다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걸 떠나가지고 울산시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막 완전히 다운시켜 놓는 것이거든요. 예.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네. 저 동네 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온통 서울에 막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성용 의원 입장에서는 가처분 자체가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자기는 분명히 의장으로 당선됐던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퇴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마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불합리하게 이런 사퇴를 이어가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자기의 이야기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원 자체에서 이야기는 김종섭 직무대리의 주장처럼 의장이 없는 상태라면 선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빨리 선출하기 위해서도 사퇴서를 받아갖고 선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김종섭 직무대리 입장에서는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주장은 이게 그 사람의 직을 갖다가 내려놓게 한 게 아니고 선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성용 의장이 의장이라는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김종섭 직무대리의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게 뭐 이 사람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예. 분명한데 네. 문제는 이런 상황까지 만든 울산시 의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 뭐 김종섭 뭡니까? 직무대리는 이 뜨거운 감자 삼킬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폭탄 돌리기, 폭탄 안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뭐 까놓고 이야기하면 예. 지금 울산시 의회의 구조가 네. 직무대리, 뭐 상임위원장단 이런 쪽이 지금 사실은 그쪽과 또 다른 쪽이 이제 딱 갈라져 있거든요. 예, 예. 울산시 의회가 11대 11로 딱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네. 사실 윤리조사 말대로 전부 다 당의 방침대로 모두 다가 다 이거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11대 11로 딱 갈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퇴와 재선거를 노린 지금의 상황, 또 본안심사 판결이 남은 상황,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네, 복잡합니다. 의장 재선거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61조를 보면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거리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성영 의원의 의도가 의장 재선거를 노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본안 소송 중인 상황에서 재선거는 곤란하지 않다. 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결국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자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지금 안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울산시 의회의 22명의 의원 가운데 19명이, 예. 19분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선거가 실시되면 누가 유리한지 이 부분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선뜻 재선거 실시 쪽으로 못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결국 이렇다면 본안 소송까지 계속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 예. 이대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본안 소송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본안 소송 결과가 뭐 한 달 안에 나온다, 2달 안에 나온다 이런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시의회를 그냥 계속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인가? 예. 이거 참 머리 아픈 일인데요. 본안 소송 뭐 6개월 걸릴 것이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네. 이런 시의원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당에서 이런 부분들 예. 정치력으로 빨리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미 이제 버스가 지나가 버렸거든요. 예. 지나간 버스를 지금 뛰어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잘 안 잡히는 상황이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는 사람이 속력을 훨씬 더 내든지 네. 아니면 가던 버스를 세워야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사실은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은 연일 지역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울산시 의회의 꼴사나운 파행 사태를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오래 끌어가고 있는데 빨리 제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김지영 이사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